예, 오늘 강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기 6번째 문장입니다. 6번째 문장.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왈, 제자, 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여기서 제자는 이게 아우제 공경할 제인데 대부분 논어에 쓰인 제자는 공경할 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공경할 제가 아니고 쓰인 형태는 아우일 경우도 있고, 실제 제자들아, 제자를 지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아,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생각하시는 사상적으로는, 공자님은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인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높다고,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위를 잃는 사람들은 공자님의 학식이 그만큼 높다고 생각하시고 듣기 때문에, 나보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아, 나보다 인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아는 그냥 사람들아, 그냥 사람들아, 여러분, 이런 뜻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하고 해석하시면, 여기서는 여러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아, 이렇게. 입직효는, 입이라는 게 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쓸 때는 집이죠, 그죠? 집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출적제, 여기 제는 뭐겠습니까? 공경할 제겠죠. 이제 공경하는 거겠죠. 나가면은, 집 밖을 나서면, 밖으로 나가면은 공경하고, 근이신, 근하고 신한인데, 근은 뭐냐면 삼가하고, 신은 신뢰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아,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삼가하고 신중하며, 이까지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은 범애중, 이친인, 행유여력, 즉위학문. 실제로 이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범이라는 거는 넓을 범위에 범애중, 널리 대중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람들이겠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를 베풀고,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친인, 이렇게 하면서 인하고 친하고, 이건 앞에 걸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앞에 걸 받아요.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 인하고 친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인이라는 걸 몸에 배이게, 그러니까 호하고, 앞에 나왔던 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행유여력, 그렇게 하고도 힘이 남으면, 이렇게 행동하고도 힘이 남으면, 힘이 남으면, 이곳으로서, 이 남은 힘으로써 학문을 하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같은 뜻이겠죠. 인을 행하고, 여력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학문을 하라. 이게 논어 6번째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기로 이런 거죠.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면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상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애정을 베풀고, 그죠? 인하고도 친하고, 그러고 힘이 남으면 공부를 하라는데,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 제사가 있다,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학원이 아주 중요한 학원이거나 이러면, 야, 제사 필요 없어, 학원 가. 그렇죠? 저도 이번 추석 때 정말 바빴어요. 바빠서 차례는 추석 당일날 모시면 되지만, 보통 그 전에는 성묘를 갔었는데 바빠서 성묘를 못 갔어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실제 효해야 되고,
그죠? 효해야 되고, 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중의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저렇게 저거 다 하다 보면 공부 언제 합니까? 그죠? 공부 언제 합니까?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생한테는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7번째 문장에서 자아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하기 6번째 문장을 설명을 하세요. 자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현현이색 사붕호 능갈기력. 이게 뜻은 그러니까 뜻은 이런 거예요. 여기 현현을 해석하는데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제일 황당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현인을 대할 때는 색을 주로 여색으로 여자를 보듯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하면은 눈이 부리부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그래요. 여자를 보듯이 대하고, 현인은 좀 가진 자, 갖춘 자, 그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현현이색을. 어떤 분은 현인이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는데, 얼굴을 어질게 바꿔서 대하고,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현자가 이 보면 어질 현자거든요. 어질 현자인데 실제 주목해야 될 글자가 이 글자예요. 조개패. 조개패는 지금은 그냥 조개패지만 옛날에는 이 제자가 이렇죠. 이게 제자죠. 그죠? 그런데 요 옛날에는 조개 자체가 돈이요, 돈. 조개가 돈이었어요. 조개가 돈. 그러니까 조개가 돈이기 때문에 신자에 또가 있으면 신하들이 또 있고 이게 무슨 뜻이다? 백성이란 뜻이고, 그냥 백성이란 뜻이고, 여기에 조개패가 있다는 말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름하여 서민, 이런 뜻. 요즘으로 치면 서민이죠. 서민이 뭡니까? 그냥 일반 국민을 말하는 거죠, 서민. 그런데 서자를 붙인 이유는 뭐다? 서자를 붙인 이유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는 개념 플러스 월급장이 아니면 내 작은 자영업을 하거나 해서 이름하여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그냥 서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자가 서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민은. 그러니까 조개패를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때거리를 걱정해서 계속 일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확실한 이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자 어원을 보면 조개패가 들어갔으면 다 돈이에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백성인데 어떤 사람이다? 백성 중에는 돈 안 버는,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죠. 그런 분들, 서민들을 편한 얼굴로 어질게 대하고, 이가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는 바꿀 역자도 되지만 시울 이자도 되거든요. 시운 색으로 편하게 대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름하여 학자라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벼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계급제 사회잖아요.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서민에 가까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죠. 그죠? 학자도 어려워할 수 있고, 또 공자 제자들은 대부분 또 벼슬을 하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래도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운 것 자체가 되게 고위직이라고요. 그런 고위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이런 일반인들을 편한 얼굴로 대하고 또는 내가 화났거나 그러니까 내 인상이 얼굴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얼굴이나 강압적인 얼굴이나 이런 거를 실제 예전에는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 천민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민들을 대할 때 편한 얼굴로 대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어질게 대하고 어진 얼굴로 대하고 사람을 편한 얼굴로 어질게 대하고 이런 뜻이에요. 현현이색. 그리고 사부모. 사부모는 사는 섬길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일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섬기다는 말로 쓰이는데 동사로 쓸 때는 섬길 사자. 부모를 섬길 때는 능히라는 건 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뜻이죠. 그죠? 능히 그 힘, 기력기가 그자거든요. 그 힘을 갈자를 보시면 다 할갈이요. 그 힘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이래야 되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얼굴색이 좀 찡그러질 수도 있겠죠. 그죠? 쉬운 색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대할 사람은 편하게 대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편하게 대하고 부모를 모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사군 마찬가지로 사는 뭐다? 섬기다. 군 뭐겠습니까? 뭐 임금일 수도 있고 내가 윗사람일 수도 있고 쓸 때는 또 나왔어요. 치 귀신. 이게 그 몸을 여기 치자는 뭐다? 바치다. 이를치 바칠치 보낼치인데 바치다는 거죠. 몸을 다해서 몸을 바쳐서 그러니까 여기 군은 그래 되면 임금 정도 되겠죠. 그죠? 임금 천자 옛날에 제후 이런 임금을 섬길 때는 네 몸을 다 바쳐서 섬기고 그다음에 여붕우교. 여기서 붕은 앞에 나온 그 붕이라면 뭐겠습니까? 내가 교류하는 사람들. 그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 또는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실제 저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붕 개념이 그냥 말 그대로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은 동창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저 안에는 그게 들어갈 수 있죠. 가족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아주 친한 가족이 아니면 가족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같이 일하는 사람, 회사 동료, 그죠? 뭐 상대 회사, 그러니까 파트너 회사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내가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런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언이 유신 말함에 있어 믿음이 있다면 그죠? 말함에 있어 믿음이 있다면 수왈미합 여기 수가 비록이에요. 비록 말한다. 뭐라고? 하기 네가 뭐다? 아직 아니지. 아니가 아니고 내가 학은 배울 학 배우지 않았다 뭐 말하더라도 비록 그러니까 앞에 행동을 한 사람이 앞에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다시 보면 현현이색하고 사부모 능갈 기력하고 사군 능치 기신하고 여붕우교 언이 유신하는 이런 사람이 아직 나는 안 배웠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오필위지하기 이렇게 오필위지하기 이 뭐다?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지하기 배웠다고.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확신할 것이다. 아, 당신은 이미 배운 거야. 그렇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수왈미학 오필미지하기. 그렇게 한 사람이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움이 모자라요. 덜 배웠어요. 미는 아직 안 일미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이미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기 6번째 문장. 공자님이 사람들아,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며 삼가하고 신중하며 널리 사람을 존중하면서 인을 생활하고 그러고도 여력이 있다면 공부를 해라. 그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거 다 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자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다? 사람을 편한 얼굴로 대하고, 그냥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경한 거죠. 그죠? 공경하죠. 범애중한 거죠. 대하고, 부모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그죠? 최선을 다하고, 능히 그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섬길 때는 또 능히 그 몸을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류할 때는 은희 유심, 말에 있어서 신뢰, 말함에 믿음이 있다면, 신뢰가 있다면 수활미학 오필위지하기다. 비록 아직 안 배웠다고, 배움이 모자란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미 당신은 다 배운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다?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죠. 나는 존경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6번째 문장과 7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공자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되겠죠. 공부라는 게 뭔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실제로 네가 살아가면서 대하는 사람들과 행하는 자체가 공부라는 거죠. 그게 공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 사회에는 저 때는 사실은 공자 시대는 과거가 없었어요. 과거 시험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하여 등용되는 거예요. 등용. 누가 잘한다 하면 그래 너 이래봐. 아니면 청거 누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공자님 주유천하듯이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오케이 하거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하거나. 이런 시대에는 사실은 평가라는 게 없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방법.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현대사회처럼 중고등학교 다니고 내가 어떤 과를 전공하고 그 전공한 자체로 직업을 가지거나 라이센스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 전공한 걸로 다시 취업을 해서 내 실력을 쌓는, 실제로 정말 이때의 학은 사실은 인을 행하는 학인데 지금의 학은 지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을 행하는 것과 지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 효도하고 이름하여 집에서의 행동, 나가서의 행동, 그리고 뭐 나라에 충성하는, 지금은 저때보다 국가의 개념이 더 커졌죠. 어찌 보면 더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게 완전히 달라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떨까? 어느 게 앞설까? 그리고 수활미학 오필위학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하여 뭐 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베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파 좌파의 개념도 있고, 이름하여 나름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멘탈적인 정신적인 어떤 신념이죠. 이런 신념이 인간성보다 더 지금 요즘은 이상하게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신념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적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옛날 공부하고 지금 공부하고 달라. 그래서 요즘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멘탈이고 그죠? 더 중요하다고요. 요즘에는 멘붕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인데 외국에서도 멘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번아웃이라고 쓰죠. 그죠? 멘탈이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시대에 그 멘탈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정이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받고 옛날에 토닥토닥이라고 했습니까? 요즘은 잘 안 쓰던데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그죠? 아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또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힘나게 해주고 그죠? 이런 부분이 신념에 의해서 내 신념 남자가 먼저야 여자가 먼저야 뭐 하면은 여자라서 그래.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학이 더 중요할까? 학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인간성 회복이 더 중요할까? 인이 더 중요할까? 저는 당연히 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여자 남자가 사실은 뭐가 중요합니까? 템이 뭐가 중요해요? 남자 한남 해갖고 서로 욕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물론 진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진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죠.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주로 가정범죄. 아까 가정은 집에서는 입즉효라고 했는데 집안에서는 효를 하라고 했는데 그 효가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자식이 부모한테만 효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자식한테 효하고 형제간에도 효를 하는 거예요. 그 효라는 개념 자체가 존중하는 개념, 모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효를 넘어서서 범죄까지 덮어주려고 하는 형태. 이 형태의 확장이 지금에 온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덮어주려고 하는 형태에서 지금에 온 거예요. 지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친족 성폭행. 그죠? 그 다음에 가정 내 폭력.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밖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안에서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여기서 나름 엄청나게 그 피해를 입은 정신적으로 복구되기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어버리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렇게 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효를 해서 나와서 이제 경을 하라. 그죠? 경을 하는 게 됐는데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 나와서 사회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회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공자님은 이것까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집안에서 효를 해야지 나오면은 그 효가 확장돼서 경이 된다는 걸 했는데 이걸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집안에서 제대로 이 효가 안 되니까 나오니까 뭐가 있다? 집에 있는 폭력이 더 심각한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폭력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옛날 이 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민적군이에요. 민적군. 백성, 민이 군인인 거예요. 민적군. 그렇잖아요. 대부분 병력을 하니까. 한국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 전쟁을 우리나라가 계속 하고 있다면, 군대 의무 복무하러 가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되면 어떻다?
계속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되면 사람을 계속 죽여야 돼요. 군대 가면 적군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오면 다시 민이 돼요. 다시 민이 돼요. 군 전쟁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당하다고 하죠. 그죠? 오히려 정당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군인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충을, 충. 충의 이유는, 내가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다시 이죠. 효를 위해서죠. 나의 가정이 있어야지 국가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 보면, 전쟁통에 인구가 막 불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쟁에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 우크라이나 여자분들 급탈하고 한다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다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농사 짓다가도 군대 가면 가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어떻다? 나라가 튼튼해지고 내가 더 충성하게 되고, 많이 충성하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유지가 안 되게, 아니면 얘에 의해서 이거를 오히려 키워서 그대로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가 이런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요즘처럼 약한 분들이 정말 고통받는 시대는 없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 제도가 미비돼서 장애인분들이, 옛날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 버스 못 탔잖아요. 버스 못 탔으니까 뭐 지하철 타기 힘들었으니까 참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다른 나라는 타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도 타는데 우리나라는 못 타고, 그거는 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사실 약한 남자분들 정말 많잖아요. 맞고 사는 남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죠? 범애중하시고, 그죠? 범애중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자님은 알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에요. 생각했을 부분입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가는 게 중요하다. 의대 가는 거 중요하다. 의사들 돈 많이 벌고 그런 거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가 정말 살기 좋게 돼서 굳이 병원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겠어요? 의사가 가장 후진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료가 무상의료인 나라 가면, 뭐 동유럽, 캐나다 이런 데 보면 무상의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는 돈을 좀 의료보험비를 내긴 내는데 어쨌든 무상이에요. 병원에서는 무상이니까. 그리고 그다음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 가면 의사가 그렇게 인기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한국의 제도라는 게 의사분들, 그러니까 나름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다른, 그러니까 돈 벌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성형이나 이런 미적인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뭐 성형이나 피부나 안과나 뭐 치과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기과라서 몰리지만 수술하는 긴급과는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미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의사는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딱 의대 갔는데 외과 전문 병원, 외과 전문 대학, 외과 이만 양성하는 병원을 탁 만들어 보고 여기서 외과 의사만 양성한다 이러면 여기는 의외로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의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오히려 그렇게 좋은 직업이나 이런 걸 가져도 굳이 그 직업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이 학이 그런 전문 기술의 학이 또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 공경하고 그다음에 뭐 범해중하고 그다음에 나라에 충성하고 막 이러면은 이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해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공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니까 이제 자아 선생님이 너희가 그것만 잘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것만 잘하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라.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 공부 필요 없다. 공부 안 해도 되는 세상.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기의 학을 베푼 이유는 무너진 도덕성,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미 도덕성을 다 회복돼 있다면 공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마 논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니겠는가. 물론 뒤에도 중요한 문장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주 좋아하시는 이 문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플러스해서 우리만 생각하면 너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공자님이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고 실제로 이후 유학이 몇천 년 동안 시대를 지배하는 아시아를 지배하는 학문이었다가 지금은 좀 한 발 내려와 있는 형태죠. 그런데 미래에도 이런 사상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